일단은 풀어보기 전에 여태까지 배운 거 8개 배웠지? 내가 6평 전에 다 알려주겠다고 8개 알려주잖아요. 그죠? 불러보세요. 첫 번째 35번에 뭐 나온다 그랬어? 말하기 방식. 35번이랑 저기 몇 번이야? 43번? 마지막 장문의 첫 세트. 장문의 첫 번째 문제. 그게 말하기 방식 내지는 글쓰기 방식이라 그랬었죠? 아, 이 시험지에서 말고 원래 나오는 거. 야, 신유형은 없다고 하면서 위치가 바뀌어서 나오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거 2개가 짬뽕 돼서 나오든 그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신유형 없어요. 위치가 좀 지랄맞게 나와서 그렇지. 말하기 방식, 글쓰기 방식은 일단 어떻게 푼다 그랬죠?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거야, 이거. 다 외워야 돼, 일단 이거부터. 선지에서, 어디다 밑줄? 선지에서 방식에다가 밑줄 치라 그랬어요. 점점 짧게 쓸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지? 확시. 위치 예상. 잘한 발표라면 이런 게 여기 있을 거야. 아니면 없을 거야. 이런 거 예상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부터 논증? 쉬운 것부터 논증. 팁은 경험이나 질문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첫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문제는 보통 무슨 문제? 이번에 또 왕창 틀려온 거 자료 해석 문제. 그쵸? 근데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 발표자가 했다 그랬죠? 발표자가 이미 해놓은 해석을 갖다가 풀면 되는 문제. 일단 1번 뭐부터 한다? 내가 지금 한 바퀴 싹 돌면서 36번 푸는데 자료에다 동그라미 안 돼 있다. 그럼 딱밤을 5대씩 갈겨도 무죄. 동의? 동의? 뭐 이제 와서 보고 있어. 지가 쳤나 안 쳤나 알 거 아니야. 자료에다가 동그라미 표시 빨리 하라 그랬죠? 그리고 저 동그라미 기준 어디만 보면 된다 그랬어? 뒤만 보면 된다 그랬죠? 동그라미 기준 뒷부분 한 몇 줄? 2-3줄. 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2-3줄만 확인한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 하라 그랬어? 선지랑 요 2-3줄이랑 여기랑 선지랑 정합성 확인. 그래서 하나씩 정합성 확인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 그랬죠? 팁은 뭐였어요? 뭐 의심하지 말아라. 순서 의심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자료가 몇 개 나왔냐? 존나 띠껍게 5개 나왔죠. 5개 나왔는데 순서 가지고 장난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기억이 1번, 니은, 디귿이 2번, 리을, 미음이 3번이었잖아요. 순서 가지고 장난 안 친다니까. 됐어요? 그 다음 3번, 세 번째. 원래 오른쪽 아래에는 무슨 문제 나오지? 이번에 그렇게 안 나왔지? 이번에 개띠껍게 그렇게 안 나오고 원래는 보기에 학생 1, 2, 3 나와가지고 걔네들의 반응 해석한 거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죠? 또 보기 해석 문제가 원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보기 해석 문제 나오면 일단 1번 뭐 하라 그랬지? 어디로 가라? 선지. 선지에서 또 뭐 확인? 선지에서 또 애들이 말하는 방식을 뭐라고 했는지 방식 확인. 2번은 그렇지 대사 예상. 3번은 내가 예상한 대사와 보기에 있는 실제 대사 정합성 확인 하면 끝난다. 이거 팁은 어디부터 봐라? 뒤에 서술어부터 봐라. 거꾸로 보시면 편하다. 그 다음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융합 세트인데 일단 네 번째 배운 게 니네 그거 아니죠? 맨 마지막 문제부터 배웠죠? 그치? 자료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다. 아, 좀 천천히 해야 된다, 참. 자, 자료 활용 문제 있다 그랬어요. 자료 활용 문제는 첫 번째 뭐부터 보라 그랬지? 요 자료랑 요 자료는 완전히 반대라 그랬었죠? 자료 해석은 이미 지문에서 쓴 자료고 자료 활용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쓸 자료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지문에 다 나와 있고 얘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얘는 개꿀딱인 점이 뭐라 그랬어? 지문이랑 어차피 자료랑 주제는 몇 개? 1개일 거다. 그러니까 지문의 글자 읽을 필요 없이 자료 3개나 4개 정도 확인하면 지문이 어떤 내용일지 다 알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기차 내용인 거 자료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죠? 이번 시험도. 맞아? 그래서 자료 활용하는 문제는 일단 그러니까 뭐부터 본다? 자료부터 본다. 그래서 뭐 쓰라 그랬지 내가? 자료에 각각의 주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지? 주제랑 뭐랑 선지랑 정합성 확인. 근데 정합성 확인할 때 무슨 관계 따지라 그랬지? 인과관계. 따졌어 이번에? 45번 틀린 사람 손.
죽고 싶나? 왜 틀렸는지는 알아? 정답이 왜 4번인지는 알아, 이제? 얼마나 바보같이 틀린 건지 알겠어, 이제? 그럴 수 있어. 아니, 사실 없어. 그래서 이게 6월 달에 틀려서 다행이지, 뭐. 인과관계 확인하라 그랬어요. 팁은 뭐였어요? 이 인과관계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런 인과관계 없거나 뒤집혀 있거나. 됐어? 그 다음 5번째, 그 다음 뭐 배웠나? 그 다음 조건 찾기 배운 것 같은데? 그치? 조건 찾기. 가장 티피컬한 형태는 그걸 알았죠? 선생님의 조언이라든가 학생회장의 조언이라든가 그래서 보기에다가 조건 2개 정도 나와 있고 1, 2, 3, 4, 5번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고르시오라고 나오는 문제. 이번에 나왔었던 문제죠? 이번에 나왔는데 비유가 뭔지 몰라서 틀려온 것들은 진짜 혼나야 돼요. 또 조건 찾기 있는데 이 조건 찾기는 가장 티피컬한 건 그런 형태고 좀 어려운 형태가 나오려면 보기에 토론을 바탕으로 뭔가 글이 써져 있다든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가 그런 것들도 조건 찾기 문제라 그랬습니다. 1번은 뭐부터 일단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당연히 조건이다. 또 보기나 지문에서 조건을 먼저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번호까지 매기고 밑줄부터 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뭘 나누라 그랬지? 지문을 봐야 하는 것과 지문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부터 구분 빨리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 놓고 세 번째 어떤 조건부터 소거하라 그랬지? 쉬운 조건부터. 쉬운 조건부터 대입해서 소거하라 그랬죠? 내가 이 말 쓰는 거 여기서 유일하다고? 그치? 그 다음 6번째 고쳐쓰기 하자. 자, 고쳐쓰기는 그 시험지에 수정본이랑 초고랑 둘 다 동시에 있는 게 고쳐쓰기 문제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나왔죠? 그치? 이 고쳐쓰기 문제는 일단 1번 뭐 하라 그랬지? 무슨 본에서? 초고가 아니라 수정본에서. 수정본 먼저 찾으라 그랬죠? 그쵸? 내가 이걸 1번으로 썼니? 수정본 찾기? 수정본 찾기? 수정본 찾기가 1번. 2번 뭐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같은 부분, 중복되는 부분 지우라 그랬죠? 수정본에서. 수정본에서 같은 부분 지우라 그랬어요. 요것도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한 바퀴 싹 돌고 오면 문제 쫙쫙 지워져 있나? 안 지워져 있으면. 세 번째, 같은 부분 지우고 나면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들어간 부분도 있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빠진 부분은 블라블라다 이거 써보고 들어간 부분은 블라블라다 이거 써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새끼들을 포함하는 말이 답이다. 됐니? 그 다음 7번 알아 의도 파악하는 문제도 했죠? 맞죠? A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그 말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의 방식 혹은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바라 의도였어요. 1번 뭐 하라 그랬지? 바라 주체를 일단 구분하라 그랬지? 바라 주체를 기호 써서 구분을 좀 해라. 3명이면 동그라미 주고 세모 주고 아무것도 없는 새끼 하나 있고 그쵸? 4명이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주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새끼 있고 만약에 찬성 1, 찬성 2, 반대 1, 반대 2, 사회자 이렇게 5명 있으면 찬성 1은 동그라미 하나, 찬성 2는 동그라미 2개 반대 1은 세모 하나, 반대 2는 세모 2개 사회자는 아무것도 없거나 네모 이렇게 치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지? 모든 문장마다 뭐 하라 그랬어요? 모든 문장마다 의도를 작성해라. 요 문장은 이런 의도로 한 거다. 요 문장은 이런 의도로 한 거다. 다 쓰고 나서 마지막 3번이 내가 작성한 저 의도랑 또 뭐의 정합성 확인? 선지의 정합성 확인. 맞아요. 요약이 빠졌구나 지금. 그지? 원래 두 번째가 요약이었구나. 그지? 그래서 요약 문제가 얘가 어디든 나와요. 이번엔 얘가 세 번째에 나온 거죠? 그쵸? 원래 왜 그랬지? 원래 두 번째 요약 문제가 나오고 아니면 자료 활용이 나오고 자료 해석이 나오고 왔다 갔다 였는데 갑자기 세 번째다가 요약 문제를 내버렸어요.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간 요약은 이건 지문의 요약본이라 했지 말 그대로. 그래서 1번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보기에 있는 아니면 선지에 있는 요약본 먼저 확인해라. 그 다음 2번 뭐 하라 그랬지? 저 요약본이랑 선지의 정합성 확인하라 그랬죠. 기억에서 이거 하라 그랬는데 1번 얘기 그거 하는 거 맞아? 둘이 맞네. 일단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요약해서 선지랑 정합성 확인했으면 이제 선지의 내용이 요약본이랑은 맞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확인?
현지랑 지문의 정합성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요약 문제 푸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팁은 하나씩 깬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차례대로 깨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됐어요? 저렇게 8개가 요즘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저거 말고 3개 정도 더 있는데 걔네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나오던 유형이야. 또 이번에는 저 8개 가지고 다 풀 수 있었냐? 자신 있게 y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왜 틀렸는지를 봅시다. 됐나요? 좀 천천히 자세하게 풀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가지고 내 화작 수업을 여태까지 안 들었던 인간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어제 아들이 2시에 갑자기 으앙 깨가지고 애기가 막 아! 이러는 거야. 지금 내가 하니까 웃기지 애기가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니.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애가 와이프랑 나랑 깜짝 놀래가지고 열을 재봤더니 얘가 39.8도야.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그 시간에 응급실 바로 부랴부랴 가갖고 수액 맞고 너 내가 울었잖아 나. 애기가 이제 수액을 맞으려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늘을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애기가 가만히 안 있잖아. 그래서 아빠가 와서 무릎 좀 잡으래. 무릎을 잡았는데 애기가 싫으니까 막 근데 막 발을 놓으라고 막 가 이러는 거야. 근데 또 어떻게 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붙잡고 아빠 미안해. 대성통곡했네. 야, 씨, 엄마는 강하더라. 이제 우리 와이프는 그게 이제 몇 번 있으니까 자긴 괜찮대. 일단 빨리 주사 맞아야지 그러더라고. 내가 F고 와이프가 T가 돼가는 것 같아. 뭔가 약간 좀 T한테 이해 못 받는 F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약간 그걸 좀 공감했달까? 나는 마음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애기가 아플까? 내가 안 나와서 그런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감기 걸리고 애기한테 옮긴 다음에 애기가 엄마한테 옮기고 내가 나갈 때쯤 엄마가 나한테 다시 옮기고 이제 아빠가 다시 애기한테 옮기고 이게 돌는 것 같아 계속. 그냥 마스크만 3주째 쓰고 있는 지금.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자, 봅시다. 야, 근데 오늘 니네 자율 아니었어?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 나 한 10명 정도 앉아있겠다. 아이스크림 먹고 놀아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왔어. 그래요? 상훈쌤이 토요일날 못 쉬게 하는 주범이시구나. 에휴, 제 인생 쉬는 날이 어딨어, 그지? 쌤이 6평이 쉬운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하는 애들도 박탈감을 느끼고 못하는 애들도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쉽게 나오면. 안 돼, 이러면 그래서. 너무 박탈감 느끼지 마시고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시면 돼요. 알았죠? 금요일날 수업을 하니까 한 10명 정도가 수업에 안 오더라고. 독서 수업인데. 그러니까 그 10명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이 정도로 독서가 나온다면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 걔네가 밉다 이런 게 아니고 큰일 날까봐 걱정돼. 이렇게 안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수업 안 듣고 안 하다가 또 수학 하다가 망할 텐데. 근데 수학도 쉬웠다며? 그럼 이제 영어를 팔려나? 참 어쩌자고. 이해는 돼. 이제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 언니라고 불러야 되더라. 최초의 여성 평가원장님이더만. 이번에 평가원장님이. 이 언니가 좀
바짝 쫄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럴 만도 해. 나 같아도 그러긴 할 것 같아. 그 전임자 오빠가 날아갔어. 뭐가지가 댕강됐어. 임기를 채 못 채우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영어 시험이 어려웠어서. 그것 때문에 날아간 전임자 뒤에 첫 모의고사를 보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또 나와버리면 그러면 좀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쪼신 것 같아. 좀 말도 안 되게 쉽게 낸 것 같아. 독서랑 문학을. 못 본 사람들 뭐 저격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렇게 틀렸으면 네가 이상한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쉬웠어. 아니, 그 뭐 점수 등급급 보면 알잖아. 그지? 표준 점수 보면 알고. 표준 점수가 130점? 에이씨, 이게 뭐야. 이해는 되나? 9월 수능이 절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독서, 문학 허투루 하지 마세요. 알았죠? 특히 문학은 쉽긴 했는데 기존 기조가 바뀌진 않았어. 독서는 내가 뭐 정규 때 많이 욕을 하겠지만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역 같은 포인트가 너무 많았고 사회 지문은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고 단화 지문은 꽤 잘 썼어. 문제가 너무 쉬웠어서 그렇지. 그래서 찾아서 푸는 애들이 잘 본 시험이야 이번에. 찾으면 선지에 답이 다 나와 있어. 이건 국어가 아니야. 수무 그림 찾기지. 이렇게 안 나와야 돼. 안 나올 거야. 알겠죠? 내가 너무 높아심이 들어서 그래. 자꾸 같은 얘기 하는 게. 아우, 걱정돼. 자, 봅시다. 35번. 말하기 방식이죠? 그대로 나왔네. 말하기 방식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럼 1, 2, 3, 4번 중에 없는 거 하나 있다는 얘기네? 그럼 빨리 방식 보고 쉬운 거부터 하면 되겠죠? 성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용 표현을 활용했다. 관용 표현이 뭔지 모르면 넘어가시고요. 안다. 그럼 찾으면 그만이죠. 관용 표현이 뭔데요? 속담. 사자성어. 아니면 왜 그런 말도 있지. 넌 진짜 발이 넓다. 걔가 발볼이 이만한 애예요? 아니죠. 친구 많은 애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원래 의미에서 멀어지긴 했으나 우리가 두루 쓰는 표현들. 그런 것들이 싹 다 관용 표현이에요. 이걸 비롯해서 우리가 두루 쓰는 어구들? 그런 걸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속담 같은 거 찾으면 되죠? 어디 있어요? 쪼로로 쪼쪼쪼쪼쪼. 바람 앞에 등불 여기 있다. 그치?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이 있죠? 요것도 관용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 맞나? 그럼 1번은 있고. 2번, 청중의 답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서를 제공했다. 야, 이거는 조금 찾아봐야겠죠. 그냥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안 보이잖아요. 패스해 그러면. 3번,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의 설명을 활용하였다. 신뢰성, 이것도 설명해줬죠? 뭐가 나오면 신뢰성이라 그랬지? 출처라 그랬었죠? 그럼 출처가 나와 있으면 되는데 관련 기관의 설명을 활용했다. 찾으면 되겠네? 있어 없어? 뭐 애기 아니죠?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니죠? 본인이 다 찾아봤죠? 있어. 4번, 발표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준 언어적 표현을 활용했다. 그 화작 첫 번째 문제 풀면서부터 나는 벌써 또 삘이 온 게 교사 출신들이 냈다. 쌤이 신뢰성 그때 나온 거 설명해 줄 때 2023년 문제인가 풀어줄 때 요건 화작 개념이야. 요 개념만 갖고 물어보는 건 별로 없긴 해. 평가원에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또 개념 갖고 물어보잖아요. 신뢰성, 관용 표현, 준언어적 표현. 이해돼? 이 교육청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준언어적 표현은 뭐예요? 목소리 크기 같은 거? 준언어라는 말 쓰는 것도 벌써 교과서적인 거거든요. 원래 평가원은 준이란 말 잘 안 써요. 반언어적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 표현이 있죠.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가 아닌 것. 이런 거. 반언어적 표현은 언어랑 반대된다가 아니고 언어 위에 태운 거, 반영한 거. 됐어? 준언어적 표현은 뭐랑 같은 말이야? 반언어랑 같은 말이야. 이해됐나? 그러니까 말투, 목소리, 억양 이런 것들 있죠. 톤. 됐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준언어적 표현이다. 이거 바로 찾을 수 있겠어?
뭐 쉬우면은 이렇게 괄호 안에 뭐 손가락질하면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어디 있어? 큰 소리로 또박또박 딱 돼 있네. 그치? 이걸 바보로 하나. 5번. 청중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사용했다. 반갑다 이 새끼. 맨날 나온다 그랬죠? 질문? 질문은 있을 법한데 요런 질문이 있는지는 봐야겠지. 이거 위치 어디일 것 같아? 당연히 마지막이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그쵸? 마지막에 질문 있어 없어? 중간 이후로 아예 없어. 맞아? 답 몇 번이야? 5번이네. 한 번 깠네. 원래 적절한 걸로 질문 나오는 게 거의 70%라 그랬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로 질문을 냈네. 이해됐나? 좋아요. 그 다음 36번. 자, 요거는 자료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 그럼 빨리 자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뒤에만 빨리 읽어보면 되겠죠. 근데 쌤도 처음에 보고 뭐야 또 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지랄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자료 3개잖아요. 그쵸? 그럼 뭐 겹치겠지 뭐. 하나의 그림 가지고 2개 설명하겠지. 아니? 근데 좀 이상하긴 해. 이 자료 제시해놓고 쭉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자료 제시를 왜 또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화면이 깜빡인 거예요 지금? 이거 하다가 끈 다음에 다시 낀 거야? 똑같은 화면을? 납득이 안 되던데 나는. 그냥 풀라니까 풀었는데 좀 띠껍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자료 순서 가지고 장난 안 칠 거야를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이상했다. 자, 이것은 초가 쉽게 양초 얘기구나.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초를 꽂아 사용하는 촛대입니다. 눈깔 빨리 왔다 갔다 하라 그랬죠? 촛대네. 촛대 중에는 이렇게 뒤쪽에 금속판이 달려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금속판을 불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불후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냥 빨리 말해, 이씨. 불후리가 촛불 뒤에 있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맞습니다. 불후리는 불빛을 반사해서 주변을 더 밝게 비추는 기능을 했습니다. 존나 많네요. 2~3줄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5줄이 전부 다 이거네요. 그쵸? 일단 쓸데없는 것 때문에. 자, 1번. 자료 1은 촛불의 빛이 불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에 제시했다 그랬어요. 촛불의 빛이 불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거예요? 불우리가 빛에 설명하는 거죠? 그쵸? 왜 이걸 여기서 뒤집지? 그 다음 니은 뒤. 이 둥근박 모양 기구는 무엇일까요? 둥근박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은 밤에 순찰할 때 쓰였던 조족등입니다. 조족 같네요. 한자로 비추다를 뜻하는 발을 뜻하는 그래서 조족등, 즉 발을 비추는 등이란 뜻입니다. 모양이 둥근박과 같다 해서 박등이라고도 불려졌답니다. 조족등 혹은 박등. 2번. 자료 2는 조족등이라는 이름이 형태에서 유래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니은에 제시했다. 조족등이 조족 같은 게 이 모양 때문이에요? 박등이겠죠, 그거는. 맞아? 그 다음 3번. 야, 이게 다 풀고 나서 2번 고른 놈들이 되게 많다고. 다 읽고 나면 박 같다 해서 박등이라고 한다. 이거를 또 이름 맞아, 형태 맞아, 2번 맞네? 이러고 넘어가는 애들이 꽤 있어, 지금. 다 읽으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 그래서. 그 다음 디귿은 조족등 내부에는 반원형의 고리 회전축이 있어. 어디 있어? 요거 얘기하는 거네. 그치? 회전축이 있어서 조족등이 발밑을 비추든 앞을 비추든 초가 똑바로 서 있게 된다. 3번 조족등의 초가 기울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귿을 제시했다. 답 몇 번이야? 3번이네. 했지? 그 다음. 그럼 뭐 뒤에는 2개는 볼 필요도 없네. 37번. 발표자가 사전에 청중을 분석해요. 뭐야? 이건 무슨 문제야 갑자기? 요약 문제네? 근데 뭐 하나씩 깨면 되네? 맞지? 결국에는 복이 따로 있고 선지 따로 있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복이랑 선지랑 일체형으로 나왔네. 그럼 얘랑만 일치하는지 보면 되겠네. 바로 1번. 체험학습에서 민속박물관에 방문했던 경험을 발표 초반에 환기했다. 개꿀. 위치까지 다 알려주네. 발표 초반에 경험 환기. 이걸 이렇게 내네 이제. 그쵸? 있겠어 없겠어? 있을 것 같지? 하고 가서 보라고. 있어 없어 맨 앞에? 있네. 민속박물관 체험학습에서 본 그만 보자. 1번 맞네. 그 다음 이거 2번 고르고 자신있게 넘어간 새끼들 머리 아주 세게 한 대씩 쳐요. 2번 초가 오늘날 언제 쓰이는지 알려주기 위해 생일에 초가 사용됨을 언급했다. 이거 2번 고르면 다 똑같은 이유지. 아니 어떤 병신이 생일에 초가 사용되는 걸 몰라서 그걸 알려줘. 이건 없겠네 이런 거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라니까. 있어야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봐야지 확인하라 그랬잖아. 마음만 급하지 말라니까. 정확하게 풀면 제일 빨라. 가서 보자고. 초가
오늘날 생일에 쓰입니다라는 말 있나 보자고. 요즘은 초를 생일과 같이 특별한 날에 주로 사용하죠. 맞네요. 됐어요? 그럼 이것도 맞네. 3번. 과거에는 특정 재료의 초가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될 수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저 이 문단 처음에. 밀랍이나 기름을 특정한 형태로 굳혀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 서민들은 평소에 쉽게 쓸 수 없었습니다. 쉬우고. 4번. 특정 상황에서 쓰이던 청사초롱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청사초롱 찾으면 되겠죠. 저 밑에 있네. 저 청사초롱의 상징적 의미를 찾으래요. 상징적 의미 어디 있어요? 신랑? 여기 있네. 붉은색은 양을 상징, 푸른색은 음을 상징. 됐어? 이것도 맞는 얘기네? 그래서 결혼식에 쓰였다. 답은 5번이겠네? 초롱이 쓰이는 상황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일화를 제시했다. 없잖아. 끝. 됐지? 그러니까 이번에 좀 열받았던 게 첫 번째 세트를 그래도 지문의 한 40% 정도는 봤어야 한다. 그걸 강제했다. 라는 게 시간을 좀 들여서 풀어라. 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설계야, 얘들아. 설계 아닌 거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37번을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니까? 37번까지 왔을 때 평소보다 시간이 더 지체됐을 거라고. 맞잖아. 첫 번째 문제도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면 그냥 바로 고르고 끝났을 거를 그걸 거의 그래도 한 2, 30초 걸리지 않았을까? 아무리 빨라도. 두 번째 문제도. 두 번째 문제도 자료 한 3개 정도 나와 있고 뒤에 한 두세 줄 읽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자료가 5개나 있고 그중에 세 번째 것까지 가서 한 6줄, 7줄은 읽었어야 답이 나오게 만들어 놨잖아. 그럼 37번에 이렇게 꼬라지를 낸 거는 의도야. 분명히 37번까지 왔을 때 아무리 빨리 풀었어도 연습할 때보다는 오래 걸렸을 거다. 그럼 37번에 2번 같은 거 한번 슬쩍 끼워 놓으면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대충 이건 틀렸겠다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낸 거라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기가 막히지 않니?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에 딱 부합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쉬운데 변별은 또 되게.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괜히 15분 안에 풀겠다고 빨리 풀지 마시라고. 알겠어? 자, 마지막 세트. 43번. 어디 갔어? 자, 얘도 조금 당황스러웠던 포인트는 아마 원래 같으면 고속열차가 동력 집중식 하나만 나오든가 분산식 하나만 나오든가 그랬을 텐데 2개를 냈잖아. 그치? 이것도 시간 걸리라고 그냥 용 쓴 거죠. 화작이 제일 어렵다니까. 43번. 작성하기에 쓴 글쓰기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야, 근데 이건 또 오히려 적절한 거를 물어봤네? 하나만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 일치 문제인데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5개 다 읽어보고 하나 어울리지 않는 거 골라서 논증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얘는 거꾸로 적절한 거네요? 아니, 그러면 그냥 하나씩 뭐 하는 게 나아요? 하나씩 깨는 게 낫죠. 1번.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가 화제가 된 사건을 제시하겠다. 있을만하지. 어디쯤에? 처음에. 화제가 된 사건. 이런 거는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거니까. 화제가 된 사건. 없잖아. 그치? 탈락. 2번.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의 장단점을 대조하여 제시하겠다.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 여기 있네? 얘 장점 어디 있어? 장점. 그러나, 맞을 것 같죠? 그러나, 문제 있다. 답 몇 번? 이걸 왜 못 푼 거야, 대체? 못 푼 이유 딱 하나야. 이걸 빨리 풀고 싶으니까 내용 똑바로 안 읽어서. 발췌를 해서 푸는 건 오케이. 근데 발췌할 때 제대로 하라 그랬잖아. 됐어? 그럼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 설명하는 그 구간에서 엄청 집중해서 장점, 단점 봤었어야지. 이해돼? 그러니까 답이 3, 4, 5에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지 마. 그 생각 때문에 네가 두려운 거야. 알겠어? 2번이 답일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발췌를 정확히 하시라고. 넘어갑니다. 44번.
다음은 촉으로 읽은 교지 편집부장의 의견은 뭔 의견이야? 이거 무슨 문제야? 조건 찾기 문제네요. 그쵸? 조건 찾기 문제는 일단 빨리 이 보기 안에서 뭐부터 확인? 조건부터 확인.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속열차 구동기술 변화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기술 변화의 의의를 설명해야 돼. 비유 없으면 무조건 안 돼. 그 다음 기술에 대한 관심을 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야, 개꿀 문제네 이거. 지문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 뭐만 있으면 돼 마지막에. 기술에 대한 관심을 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돼. 됐니? 뭐 그럼 1번이나 2번이나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해. 개 쉽네. 1번. 일단 비유 먼저 해볼까? 동력 분산식으로의 변화는 철도 기술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비유 있네. 지금 신호탄이 비유예요? 야, 그러면 진짜 쏘는 거니?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저렇게 썼으면 저건 비유죠. 동력 분산식 철도를 어떻게 쏠 건데? 뭐 하늘에서 기차가 빵 터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리고 어차피 2번 조건도 너무 쉽잖아. 바로 적용 때려버려. 쉬운 조건부터 소구하라 그랬지. 근데 1번은 벌써 1번을 만족했지. 2번만 만족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마무리.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꺼져. 답 1번이네. 됐어? 쌤이 분명히 그랬죠. 그 11문제에서 특정 구간에서 시간을 오래 걸리게 설계해 놓으면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니까. 다른 데서 시간 줄여줘. 이해됐어? 이번엔 첫 번째 세트로 야라를 했잖아요. 그쵸? 마지막 세트에서 시간 확 줄여준 거네. 됐니? 그러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게 제일 빠르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고. 의도한 대로만 흘러가 주면 결국 15분 컷 나. 걱정하지 마. 알았죠? 그 다음 전화가 이 대망의 45번. 왜 한숨을 쉬어 임마? 그 아직 안 돼? 이 문제가 제일 개꿀 문제다가 안 돼? 내가 공식 다 알려줬는데? 안타까워라. 차근차근 해볼게. 자, 자료 활용 문제죠? 주제 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제랑 선지 본 다음에 얘네 둘의 인과관계 잘못돼 있으면 끝이라 그랬어요. 됐어요? 자, 첫 번째 자료 기억 다시 1번. 고속열차 이용객 추이야.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래, 딱 하나네 주제가. 고속열차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주제죠. 그 다음 기억 다시 2번. 고속열차 구동 방식별 재원 비교 그랬어요. 동력 집중식과 동력 분산식 이거 계속 봤죠 지금까지. 두 개가 다른 기차인가 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근데 얘랑 얘는 지금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네요. 이거 둘 다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 가속 성능이 3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이 동력 집중식은 316초고요. 동력 분산식은 212초래요. 그럼 누가 더 빨리 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니? 얘가 더 좋다는 얘기네. 얘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해석 못해서 틀렸으면 굉장히 유감. 답이 동력 분산식이 여기서는 가속 성능이 더 좋다. 이거네요, 얘가. 됐어? 빨리 빨라진다. 그 다음 좌석 수도 어떻다? 얘는 379석인데 얘는 515석이야. 얘가 훨씬 많네. 그럼 이 자료는 당연히 누가 좋다는 자료니? 얘가 좋다는 자료죠. 얘는 가속 성능 좋다. and 좌석 수도도 어떻다? 많다. 이거 왜 안 해? 이런 거네요. 그죠? 이 자료 가지고 할 얘기는 이걸 뭐하러 써? 이거 써야지. 이거겠네. 빠르기도 더 빨라. 심지어 좌석수도 더 많아. 됐죠? 그 다음 니은. 와, 그림까지 좋네. 귀엽네. 자, 네모네모 공사는 고속열차 땡땡의 동력 분산식을 적용하고 동력 분산식도 좋은 거라며. 운전실 객차에 좌석을 배치해서 좌석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아, 좌석수가 많은 이유네? 누가 봐도 이거랑 이거랑 연계시켜서 낼 것 같죠? 그 다음, 야,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네. 여기도 동력 객차인데 여기 다 좌석이 있고 여기 운전실 객차도 다 좌석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좌석이 거의 100개 넘게나 많은 거네. 그치? 고속열차 땡땡은 객실 바닥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플로팅 플로어,
바닥 패널이 바닥에서 떠 있는 형태래. 그래서 기술을 적용해서 소음과 진동을 줄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동력 객차라 그랬으니까 여기 엔진 달려 있다는 얘기 아니야. 테슬라 차 바닥에 배터리 있는 것처럼. 그쵸? 근데 여기 이제 동력 그 모터가 있으니까 덜컹덜컹 할 거란 얘기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플로팅 플로어 쓰고 소음과 진동 줄여줬다는 얘기네. 맞아? 그럼 니은도 결국 뭐가 더 좋다는 얘기하는 거야. 동력 분산식 이거 새로운 기술 적용하면 소음도 적어서 좋아. 이 얘기네. 좌석 많아 좋아, 소음도 줄어서 좋아. 됐어? 그 다음 디귿. 학술지 논문. 우리나라와 같이 역간 거리가 짧아 정차 횟수가 많은 철도 노선 운영에는 고속열차의 가속 성능이 중요하다. 뭐야? 가속 성능도 뭐가 좋았어? 이게 더 좋은 게 분산식이잖아요. 그렇죠? 또한 고속열차 주행이 선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데 동력 객차의 축중, 동력차의 바퀴가 선로를 누르는 중량을 분산시켜 최대 축중이 가벼운 동력 분산식은 최대 축중이 무거운 동력 집중식과 비교할 때 고속열차 주행이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야 뭐야? 내구성도 좋다는 얘기네. 맞아? 그러니까 동력 분산식이 두 가지 이유가 있네. 동력 분산이 가속 성능 좋아서 좋고, 그치? 또 가벼워서 좋다. 정확히 말하면 분산이 잘 돼서 좋다지만 이해됐어요? 선로에도 좋다 이 얘기네요. 그럼 결국 세 자료가 전부 다 동력 분산식이 훨씬 낫다. 이거 얘기하겠네. 됐죠? 갑니다 이제. 1번. 우리 아까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요 문제 풀고 10분 쉬었다가 또 합시다. 알겠죠? 자, 기억-1을 활용해서 기억-1은 뭐예요? 고속열차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고속열차 이용객 수를 고속열차 이용객의 증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로 1문단에 보강한다.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이거 볼 필요 없다 그랬다 분명히 내가. 됐어? 그 정답을 골라놓고 평가한 문제인데 요 문단에 있는 내용이랑 별 관련이 없어 보여서요 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평가원은 그렇게 낸 적 없다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랬다. 2번. 니은을 활용하여. 니은은 뭐예요? 이거네요. 동력 분산식 객수도 많고 소음도 줄일 수 있는 기술 나와서 좋아. 이거잖아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에 흡음대를 설치하고 플로팅 플로어 기술을 적용했다는 내용을 동력 분산식의 단점인 소음과 진동을 줄인 기술의 예시로 준다. 당연히 맞네. 기술 나와서 좋아. 소음 줄여서. 이거잖아요. 3번. 디귿을 활용하여. 디귿은 뭐였지? 우리나라는 가속 성능이 좋아서 동력 분산식이 또 더 좋아. 그리고 가벼워서도 좋아. 분산 잘 돼서. 이거죠?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의 최대 축중이 무거워. 그래, 얘 장점이니까 반대로 얘 단점이지. 그치? 열차 주행 중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내용을 선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로 이 문단에 보강한다. 이걸 거꾸로 쓴다는 얘기네. 가능하지? 얘가 가벼워서 좋으면 쟤는 무거워서 안 좋다잖아. 맞아? 맞고. 4번. 기억-2와 니은을 활용하여. 이렇게 두 개죠? 그럴 줄 알았죠? 동력 분산식이 성능이 더 좋아. 자극수도 많고. 맞죠? 그리고 여기는 객수 많고 여기 이제 소음도 줄여서 좋아. 어쨌든 좋아. 이거겠네. 4번.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 번에 안 보였어. 나도 한 번에 안 보여서 뭐야 왜 답이 없어? 아 씨발. 이렇게 풀었거든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의 운전실 객차 좌석 배치로 1편성기 중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는 내용. 여기 운전실 객차에 좌석 집어넣었죠? 100석 이상 많은 거 맞죠? 그렇죠? 이 내용을 편성 증가로 인해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한다. 이거 틀린 사람들은 다 이랬던 거죠. 1편성기 중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운송 효율성 높아진 거 맞아.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중간에 원인이 하나 더 있잖아. 중간에 무슨 원인이 들어가 있냐 지금? 그래. 편성 기준 100석 이상 좌석이 늘었다는 내용을 편성 증가로 요거로 인해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로 쓴대요. 이것이 뭐의 근거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근거래요.
보여요, 이제? 이 문장이 A에서 C로 간 게 아니고요. A에서 B해서 C 한 근거로 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요 자료엔 지금 한 편성 기준, 그러니까 똑같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백석수가 100개 이상 얘가 많아요. 이거지. 근데 지금 4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얘는 2번, 3번 편성을 더 늘렸어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 어디 있어 그게? 자료에 편성을 늘린다 있어 없어? 없잖아. 얘 쓰면 한 번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얘 쓰면 2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이해돼요? 그냥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100개가 많다는 거지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100개가 늘었다는 게 편성 증가로 인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의 근거로 쓸 수는 없죠. 이해돼요? 아이씨, 인쇄도 걔 역같이 해가지고 여기다 꼬라박아 놔서 그지? 이게 안 보였죠. 맞아? 그래서 4번은 이런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음으로 끝이에요. 자료 어디에서도 편성을 늘렸다는 얘기는 없다. 이해됐나? 5번까지 마무리해볼까? 5번 고른 사람들 많더만. 기억-2와 디귿을 활용해서 이것도 좋다는 얘기지? 가벼워서 좋다. 정차 횟수가 많을 때 동력 분산식의 가속 성능이 동력 집중식보다 유리하다. 맞지? 얘가 가속 성능도 좋으니까.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에서 동력 분산식이 더 적합하다는 근거로 3분 안에 보강한다. 얘도 정확하네. 이해됐어? 근데 이거 가지고 답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상한 데서 답 근거를 막 잡아왔다고. 근데 이거 이 문단에 이거 가지고 보강은 좀 힘들 것 같았어요. 막 이런 얘기 한다. 그거 아니야. 평가원은 무조건 얘랑 얘의 인과관계야. 알겠죠?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다가 이렇게 문장에다 하나씩 밑줄을 쳐놨네요. 그쵸? 이런 걸 무슨 문제라고 한다고? 발화의도라고 한다고. 발화의도 어떻게 푼다고? 저 밑줄친 문장에다가 의도를 갖다 써보시면 돼요. 1번. 지난 시간엔 녹지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 야, 이거 뭐 하고 있는 문장이야? 그렇지. 지난번 내용 확인. 뭐 아니면 환기.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환기가 그 창문 열고 공기 통하게 하는 거 말고 떠오르게 하는 게 환기예요. 됐어요? 오늘은 아이디어를 구상해보자. 이건 뭐예요? 지난 내용 확인한 다음에 오늘 할 내용 제시. 정도가 되겠죠? 오늘 내용 제시. 오늘 안건 제시. 이 정도 해놓고 1번. 지난 시간에 결정된 내용을 확인한 뒤 대화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정확하네요. 거꾸로 하지 마. 알겠죠? 경험치가 쌓이기 전까지 이거 거꾸로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쌤은 그냥 바로 이렇게 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 머릿속에 평가원이 이런 식의 진술을 하면 어떤 대사가 나와 있겠다가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근데 니네 아직 그게 안 되잖아. 반드시 이거 써본 다음에 가세요. 알았죠? 이렇게 몇 번 써보다 보면 한 기출 한 7년치 정도 풀게 되면 맨날 나오는 게 나온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수능장 가서는 거꾸로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아직은 안 돼. 그 다음 2번 니은. 의도적 방치가 가능한 거야? 이거 뭐 한 거예요? 질문 의문 제기한 거죠. 그거 진짜 가능? 이런 거잖아.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질문하는 거죠. 장점에 대한 질문. 맞아? 2번. 직전 발화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뒤 궁금한 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정확하네요. 그렇죠? 디귿. 디귿, 디귿, 디귿. 동의해. 이건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한다. 인정. 그러면 공간을 방치만 하면 되는 거야? 저건 또 뭐 한 거죠? 질문 제시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치? 질문 제시했다. 3번. 직전 발화 내용을 정리한 뒤, 어디? 정리한 거 있어, 없어? 한 몇 번? 끝. 그 다음. 39번. 다음은 가의 대화 후 학생들이 한 인터뷰의 일부이다. 가에서 대화한 다음에 학생들이 나중에 인터뷰한 거고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양상,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의 말하는 양상, 이게 왜 여기 있노?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치? 이거 무슨 문제죠? 보기 해석 문제죠? 신유형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위치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두 개 짬뽕시켰거나 그거밖에 없다 그랬다. 위치가 바뀌었네. 이걸 왜 여기로 바꿔놨는지 정말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바뀌었네. 그치? 왜 이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번. 전문가는 인터뷰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내용을 학생 A에게 되묻고 있다. 아, 너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게 이런 의도인 거야? 이런단 얘기죠? 맞죠? 대사 예상에서 내가 예상한 대사랑 확인하라 그랬어요. 학생 A에게 되묻는 거. 되묻는 거 있어 없어? 없네. 2번. 전문가는 사례에 대한 학생 3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의 이해 정도로 확인한 후 답변하고 있다. 야, 너 이해되고 있냐 빡대가리야? 이거 한다는 얘기지. 학생 3한테 이해도 점검하는 거 있어 없어? 없네. 그지? 3번. 학생 2는 제안 내용의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답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다른 나라 예시 좀 들어주세요. 근거 좀 하게. 다른 나라. 여기 있네. 해외에서. 의도적 방치. 이건 방금 봤던 거잖아. 방금 대화 보면서. 맞아? 누가 봐도 주제가 이거죠. 의도적 방치. 뭔 말인지 모르겠다만. 이게 주제라서 해외 거 물어봤어요. 그럼 근거 보강하기 위해서 물어봤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 풀면서 지금 머릿속에 만들어진 건 저 토론은 아마도 의도적 방치를 좀 합시다. 이게 주장의 내용인 것 같네. 맞아? 그러니까 해외 사례, 성공한 사례 있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됐죠? 다음. 40번. 요런 게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거지. 쌤이 분명히 수업 때도 얘기했잖아. 40, 41, 요 구간에 무조건 요약 문제 하나씩 나오고 이 요약 문제가 보통 3개 정도 선지 하나당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걸 빨리 풀려고 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다. 됐어? 한번 해보자고. 도출한 거야? 도출하지 않은 거. 자, 기억. 녹지공원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은? 이거랑 1번. 우리 정합한지 보자. A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작성한 A를 바탕으로. 이 대문자의 지문이죠. 지문에서 여기서 비용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굳이 가서 보지 마세요. 시간 아깝게. 아니 설마 수능 국어 문제인데 사실 이건 A가 아니고 B지롱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해돼? 물론 그럴 확률도 있지만 그건 맨 마지막에 확률이 적으니까 일단 뒤에서부터 하시라고. 요 A를 바탕으로 제안 내용의 경제적 장점을 나에 제시했다. 봐봐. 녹지공원 조성할 때 드는 비용 요거랑 이 내용이랑 관련된지를 먼저 보라고. 제안 내용은 뭔지 벌써 방금 윗문제에서 봤잖아요. 의도적 방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녹지공원 조성하자. 얘네들이 말하는 건 방치하자. 잖아요. 당연히 공원이 돈이 많이 들어요? 방치가 돈이 많이 들어요? 공원이겠죠. 그래서 제안 내용, 의도적 방치의 경제적 장점, 돈이 덜 든다. 이게 나에 제시돼 있을 거래요. 됐어요? 내가 지금 방금 말로 표현한 거 실제로 나는 문제 풀 때 다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이 새끼들 의도적 방치하자는 새끼들이니까 공원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이 존나 빡세요. 의도적 방치하면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이 얘기를 하겠군.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은 적합하죠. 맞아요? 그럼 쌤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뭘 확인하겠어요? 지문에 어디 가서? 어떤 지문? 나에 가서 뭐 확인해요? 의도적 방치의 장점이 있는지 보겠죠. 이해됐어요? 의도적 방치하는 건 돈이 덜 들어요가 있는지 가서 보는 거야. 자, 나의 여기 있네. 맞지? 인공물 설치, 잡초 제거와 같은 조경 작업 등 공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라고 돼 있네. 맞아? 2번. 그럼 얘네들이 정합하니까 얘는 지우면 되지 일단. 맨 마지막에 다 지웠더니 답이 없어. 그럼 이건가? 하고 마지막에 보는 거라니까. 2번. B와 관련하여 의도적 방치를 통해 생태계를 회복한 사례에 대해 작성한 B를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게 있대요.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나에 제시한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대. 근데 여기가
했다가 엿된 사례겠어요? 해서 잘 된 사례겠어요? 씨발 당연히 의도적 방치하자는 애들이 잘 된 사례 갖고 왔겠지. 그지? 그럼 얘랑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쓴다. 정합해 안 정합해? 정합하네요. 다른 지자체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이거 있으면 되겠네. 그럼 나로 가서 또 뭐 있나 보면 돼요. 다른 지자체 보시면요. 거기도 잘 됐으니까 저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요 섬 돌아오게 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도 땡땡나무 의도적 방치에서 풍부한 생태계 되찾았다. 이거 있네. 그럼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번 얘기도 이거랑 정합해 안 정합해? 정합하네요. 됐죠? 그다음 3번. C와 관련하여 제안 내용의 실현 필요성에 대해 작성한 C를 바탕으로 C. 문제점이 있는데도 실현해야 되는 이유. 야, 이 문장만 딱 놓고 봐봐. 문제점이 있는데도 실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 문제점 말고도 장점이 존내 많으니까 이 문제점보다도 장점이 많습니다. 이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3번은 왜 고민하는 거야? 얘네 둘이 정합하니? 읽어볼까? C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불편함이 제안 내용의 실현으로 해소된다는 점을 나에 제시됐다. 야, C는 지금 문제점이잖아. 의도적 방치의 문제점. 근데 그거를 제안 내용의 실현으로 의도적 방치를 하면 해소된다래. 맞아? C는 지금 의도적 방치를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방치만의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다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C랑 정합하지. 근데 3번 설명은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의도적 방치만 하면 해소돼요. 이건 문장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의도적 방치를 하면 생기는 문제점. 의도적 방치를 했을 때 그래도 실현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 말고 다른 장점이 나와야 맞지. 의도적 방치를 하면 생기는 문제점을 의도적 방치를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뭔 개소리예요 이게. 이해했어? 벌써 2단계에서 걸렀어야 된다고. 답 3번 끝이야.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푼 사람 난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가서 또 나에서 찾고 앉았었겠죠. 그런 얘기 있나? 막 이러면서. 요 단계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다. 얘랑 얘랑 정합하지 않으면 얘랑 얘랑 정합할지라도 이건 틀려.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안 정합하잖아. 그럼 끝났지. 답 3번이야. 됐어? 그 다음 41번. 나의 활용된 글쓰기 방식이야. 그럼 뭐 하면 돼? 글쓰기 방식이라며. 방식 삑삑삑 찾아가지고 가장 적절한 거니까 제일 족밥 같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논증하면 끝나겠네. 그치? 1번. 습지 생태계가 회복된 모습을 공간별로 묘사하였다. 뭐 안 되겠으면 하나씩 찾아. 아, 근데 얘는 또 공간별로 묘사했는지 어떻게 찾아? 아, 귀찮아. 다음. 2번. 녹지 공간과 습지 구역의 분포를 분리하여 설명했다. 요만큼이 녹지고요. 요만큼이 습지예요. 분포 분류하는 건 좀 찾기 쉽겠다. 그치?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있어 없어? 없어. 까비. 3번. 자연재해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설명했다. 아, 이것도 찾으려면 오래 걸리겠다. 그지?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거 언제 찾아? 4번.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문답의 방식으로 아, 얘는 쉽다.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 변화 문답 방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비비. 있어 없어? 없어. 까비. 5번. 제초제 사용 감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원인과 결과로 제시했다. 야, 그러면 뭐 이제부터 네 자유. 135 순서로 찾든지 531 순서로 찾든지 네 맘대로 찾아. 됐어요? 얘도 꼬라지 보니까 좀 시간 좀 걸려라 하는 문제네요. 그죠? 찾아봤더니 답은 몇 번이냐? 제초제 사용 감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원인과 결과로 제시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얘네 둘이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인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만 잘 찾으면 되겠다. 제초제 얘기 어딨나? 여기 있다. 금방 찾았네. 제초제 사용이 감소하게 되어서 화학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 오염도 줄어드는 부가적 효과도 있다. 5번이네. 됐어? 그 다음
마지막 42번. 자, 다음은 나의 오문단을 고쳐 쓴 글이다. 아, 고쳐 쓰기네. 고쳐 쓰기 문제는 바로 어떻게 하라 했지, 시험지를? 시험지를 나란히 놓으라 그랬죠? 그쵸? 놓을 수 있냐? 놓을 수 있냐, 없냐? 있네. 나 이거 다 해봤다. 나 이 지랄 다 해봤어. 평가원 시험지 다 뽑아가지고 페이지별로 다 맞춘 다음에 이렇게 나란히 놓을 수 있나 없나 다 해봤어. 딱 2번 안 돼. 딱 2번 안 돼, 진짜로. 놓을 수 있게 해준다고. 뭐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딱 2번 빼곤 다 돼. 그 2번도 잘 접으면 돼. 그 반에 반 접으면 돼. 어차피 네 건데 뭐 막 접어. 나란히 놓고 봐. 그게 제일 좋다니까. 내가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띄워놓는 게 제일 좋다고. 어딨냐? 알겠다. 이렇게 딱 띄워놓고 하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놓고 뭐부터 찾으라 그랬죠? 잘 봐야 돼. 다음은 나의 오문단을 고쳐 쓴 글이네. 이게 수정본이네. 맞죠? 난 여기서 지울 거예요. 자, 봅시다. 매지가 저희 제한이 실현된다면. 오케이, 지우고. 다음과 같은 효과가 똑같네? 의도적 방치 구역이 안정화되면서 똑같네?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여기 있다. 맞죠? 그럼 요만큼이 새로 들어간 거네? 그럼 플러스 무슨 내용인지 쓰면 되는 거지. 읽어볼까? 이 구역의 풍부한 생태계가 주변 숲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숲과 숲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라고 돼 있네. 그럼 의도적 방치구역 조성으로 인한 기대 효과? 풍부한 생태계 된다? 요 정도 쓰면 되겠죠? 그쵸? 또한 시민들이 똑같고 교육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만큼이 또 들어갔네. 자연스럽게 조성된 생태계를 관찰하는 교육의 장으로. 아, 그러면 교육의 장 구체화 시켰네. 됐어? 의도적 방치구역의 기대 효과를 구체화시키고 교육의 장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시켰네. 됐니? 그래놓고 1, 2, 3, 4, 5번에서 내가 쓴 거랑 가장 비슷한 거 고르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됐어? 됐니? 쓰면 보여. 다 풀었죠? 뭘 틀리신 거예요? 신유형 있어, 없어? 없잖아. 심지어 가장 포멀한 형태의 문제들밖에 없어요. 위치가 좀 야랄랐다는 것 빼고는. 됐니?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 왜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설계해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배치 신경 써가면서. 그렇죠? 정답 선지 배치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내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문제 유형이 신기한 거 있어, 없어? 전혀 없어. 문제풀이 순서 다른 거 있어? 전혀 없어. 오히려 고쳐쓰기, 조건 찾기, 요약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나왔어. 이해했는가?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작의 신유형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빠르다고? 정확하게 푸는 거. 그냥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딱딱딱 맞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알았어요? 답 안 보이면 당황하지 말고 답이 안 보이게 설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푸세요. 됐니? 자,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 8개 알려줬잖아. 그쵸? 원래 11개 있다 그랬잖아. 다 알려주겠습니다. 나머지 3개. 오케이? 오늘 거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아, 힘들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하기 전까지 뭐 하라 그랬지 내가? 시험지 외우라 그랬다. 화작 문제 더 풀지 말고 6월 시험지를 그냥 달달 외우세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9번. 9번은 장문 맥락입니다. 얘네 세 개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면 좀 과거 문제를 풀어야 돼서 17년, 18년 막 요때 걸 풀어야 돼가지고 굳이 그거를 지금 풀진 않고 일단 말로 해주고 나중에 숙제 줬을 때 그때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문 맥락은 무슨 문제냐면 풀다 보면 38번, 39번 요 위치에 5개 중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하나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그 선지에서 주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장문의 유형, 이게 설명문인지 설득하는 글인지 건의하는 글인지 토론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또는 장문 목적, 또는 이 글쓰기의 대상, 또는 글쓰기 주체, 또는 글쓰기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장문 맥락이에요. 됐어요? 어떻게 풀면 될까? 그냥 답 고르시면 돼요. 장문 맥락 문제 나왔을 때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그래 놓고 답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학생회장이 학생회 회의를 바탕으로, 그게 가히 있었겠죠? 나의 교장쌤한테 글을 쓴 거예요. 됐어요? 정답이 뭐였냐면 3번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에게 건의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에 틀린 말이야. 아니 씨발 학생회가 회의 실컷 해놓고 갑자기 옆집 할머니한테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겠니? 말도 안 되죠.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건의를 하겠죠. 이게 장문 맥락 문제예요. 왜 안 나오는지 알겠죠?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쉬워서. 됐어? 그리고 얘는 옮겨왔어요. 매체 영역으로. 이해돼? 그래서 얘는 안 나와요. 푸는 방식 따로 쓰지도 않을게요. 그냥 일치 문제 풀듯이 하나씩 깨면 돼요. 알겠죠? 일치 문제처럼 하나씩 깬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게 장문 맥락 문제예요. 그 다음 10번. 사실 12개입니다. 10번이 10-1이랑 10-2가 2개가 있어요. 10번은 뭐냐면 질문 찾기인데요. 10-1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 찾기예요. 언제 한번 본 것 같죠? 교육청 모의고사 풀다가 한번 봤을 거예요. 2023년 건가 한번 풀다가. 다음 중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의 발표 후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 그런 문제 있어요. 됐어요? 어떤 질문을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네가 이 수업 끝나고 나한테 하면 절대 안 되는 질문이 뭐예요? 쌤 45번은 왜 답이 4번이었던 거예요?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하죠? 뺨 대 그러겠지. 타박 치면서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잤지 너. 그럴 거 아니야. 적절하지 않은 질문 찾기는 지문에 이미 있는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됐어? 그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다. 작년 9월 모의고사에 38번 문제, 학생 1, 2, 3 나오는 그 문제에서 답이 3번인가 그랬어요. 그치? 학생 2가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 그게 지문에 있었음.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거든요. 기억나요? 그 문제를 애들이 오르르 틀려오고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면 쌤 이거 보기 해석 문제처럼 푸니까 안 풀리는데 이거 어떡해요? 라고 했어요. 그 문제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생긴 건 보기 해석 문제로 냈는데 정작 정답 출제 원리는 질문 찾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못 풀지. 그래서 내가 그때 애들이 질문했을 때 괜찮아. 그거 안 나와.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수능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수능 때는 다시 원래대로 나왔어요. 학생 1, 2, 3. 이해됐는가? 그거는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유형은 없다 그랬지.
두 개를 섞든지 아니면 위치를 바꾸든지. 그거밖에 없다 그랬잖아. 모양은 요 문제인데 푸는 방식은 이 문제. 이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옛날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하던 분들이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질문 찾기 문제가 2018년 이전에만 나오던 문제인데 그 문제 내시던 분들이 다시 와서 이 문제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원래 질문 찾기 문제가 있거든요.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원래 질문 찾기 내시던 분들이 학생 1, 2, 3 이런 포맷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맞춰서 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포맷은 그렇게 맞추고 내던 방식은 지가 내던 방식으로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일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분석하긴 그래. 이해됐어? 그럼 거꾸로 10-2번 이것도 질문 찾기야. 10-1이 적절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맞아요. 적절한 것을 찾아라. 보기에 어떤 대화 상황 다이얼로그가 나와 있고 A 빈칸 뚫려 있고 A에 적합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놓고 뒤에 뭐가 달려있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달려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어제 와이프한테 그랬어. 괜찮아. 라 그랬어.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상상이 안 돼? 내가 뭐가 괜찮다 그랬겠어? 목 좀 어때라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괜찮다 그랬겠지. 됐어? 방금은 왜 질문을 못 찾았어? 내 대답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맥락이 담겨있지 않아서겠지. 그치?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 못 나오겠지? 어떻게 써있겠어? 이제 약 먹으니까 목은 좀 괜찮아. 이렇게 써있겠지. 그럼 질문이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은 좀 어때? 목은 좀 괜찮아? 이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푸는 방식이에요. 적절한 질문 찾기 하면 뭘 보면 돼요? 그렇지. 답변을 보면 되죠. 됐나? 답변에 포함된 단어를 포함하는 질문을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풀면 질문 찾기 문제도 풀린다. 됐어? 그 다음 11번. 사실상 12번째 문제죠. 요거는 조금 새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비판하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지문에서 이만큼 A 이렇게 돼 있어요. 요 A라고 돼 있고, 그 다음 한 42번쯤에 보기는 해놓고, 보기에다가 새로운 글을 막 써놔, 이렇게. 그래서 보기의 작성자를 A, 가라고 할까? 가라고 할 때, 가가 A에 대하여 비판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 이해돼? 됐어? 요 문제가 원래 나왔었는데 요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얘의 주제만 찾으시면 됩니다. 보기의 주제를 찾아라. 그럼 걔가 그냥 답이에요. 마치 무슨 문제 같아? 얘 주제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 45번 문제. 자료 활용하는 문제. 됐어? 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 있는 단어 몇 개 가지고 비판하면 적절한 비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비판이 적절한 비판이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얘 주제만 찾으면 끝나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거 다음에 인과관계까지 따지는 게 45번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 굳이 이 문제를 낼 필요가 없어서 안 내고 있는 건데, 근데 쌤이 요즘 독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슨적 사고라 그랬지? 그래, 요즘 수능 국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판적 사고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안 나오겠다 싶은 이유는 이 문제가 그냥 아예 독서에서 나오죠. 요번에 6번 문제 기억 안 나요? 실학자 이익이 6일준에게 비판할 수 있는 거. 반대로 6일준이 이익을 비판할 수 있는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문제가 6번이나 7번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
이해돼? 그래서 얘는 독서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됐니?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과장에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주제 찾으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총 12개의 유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적어도 내가 주는 문제 또는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유형이 나와서 틀렸다라는 건 다 개구라예요. 알았죠? 잘 생각해봐. 풀다가 새로운 유형이 있으면 이건 어떤 유형이랑 어떤 유형이랑 섞은 거지? 또는 몇 번에 나오던 유형이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았어요?